이거는 그 남성성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환자들한테 무안할까봐 그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배려해서 말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제대로 똑바로 말하지도 않고. 그게 무식하다니까요. 그게 무식한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분 다 이해를 시키고 안 그러고 무마시키고 하니까 의사가 또 너무 감사해서 그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도 원장실에만 들어갔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자기는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의사들 평가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상담실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 무마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국립의료원 같은 데는 수간호사랑 콧대가 완전히 말이 아니에요. 엔간한 사람들 말도 못 붙여요. 그래서 우리 상담실에서도 뭐 너네가 그까짓 거 뭐 이런 정도로 맨날 다녔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1년, 2년 있으면서 이제는 이 상담실이 있으면서 엄청 편해졌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전에는 밖에서 막 큰 소리 나면 에이구 또 탈북자 와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계속 이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국립의료원 입장에서도 수많은 환자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병원이라는 게 환자가 많이 와야 또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수간호사님이 팀장님 커피 한 잔 해요 하고 커피 두 잔 들고 이래 오실 정도로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자 하나에 책상 하나가 있었대는데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와서 다 보고 가면서도 그냥 안 가요. 감사하다고 또 여기 들어와서 그동안 팀장님 잘 있었는가 하고 또 그리고 와서 얘기하고 자기 탈북하던 이야기, 자기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자 2개 놓고 3개 놓고 그 다음엔 또 긴 의자를 갖다 놓고 이게 탈북민들이 마실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에 계시는 그 할머니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세요. 그 어르신이 한 70 다 됐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상담실에 들어오시면서 시꺼먼 비닐봉지 하나 들고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팀장님 이거 그게 뭐예요? 하니까 추리를 써왔대요. 자두. 예. 추리 지금 나왔는데 맛이 엄청 있어 보여서 그래서 팀장님 비싸고 어우셔 시다. 시다. 어머니 이거 여기는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냉장고였다가 어머니 가실 때 드릴게요 하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팀장님도 북한 사람인데 친정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딸년을 본 적이 있는가고 우리는 이 상담실이 우리 친정집인데 그래 오면서 딸이 그러면 이거 추리 하나 사왔는데 이것도 못 받으면 그게 우리 섭섭해서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그거 받고 그리고 국립의료원에 이제 입원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은 매일이다시피 입원 면회가 계속 오는데 우리 탈북민들은 면회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가서 틀리고 밤새 일이 없었는지 더한 데는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다 돈단 말이야. 해진 돈단 말이야. 우리도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돌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막 어떤 때는 수박 사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퇴근 딱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병실마다 전화를 하죠. 휴대폰 내려오시라고 이래가지고 퇴근한 다음에 우리는 그 탁자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오늘 오신 분들이 가져온 거니까 입원하신 선생님들한테 주라고 이거 드리고 간 거라고 그 사람들도 엄청 고마워하죠. 거기서 몇 년이나 근무하신 거예요? 한 4년 반 정도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남북하나재단에서 전문 상담사들을 공채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게 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한국하고 시스템이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세조이라는 이런 작은 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잖아요. 국립의료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의료 혜택을 주고 모두가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취직한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담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취업 정보도 서로 오고 가고 고향 정보도 오고 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고 식빵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서 대전에서도 올라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거기서도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북한식으로 생각했어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전 또 생각이 없이 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죠. 이거. 그 다음에 제가 대표님한테 제가 또 꾸지람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을 넣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공짜로 한 사람, 두 사람한테 다 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자기가 한 거는 그런 거 뭐라 그러나, 책이랑 썼을 때 그 저작권이라고 그러나, 그것처럼 자기가 사업한 거는 자기 그거 재산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대가도 없이 아무 사람한테나 막 지주는 내 같은 사람이 눈이 안 차죠. 그게 좋을 게 뭐였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일어나니까 좋은 거는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이게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 좋은 상담이나 이런 거 우리는 상담 전화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상담도 받고 했거든요. 항상 그럴 만한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재단에서 공채로 이렇게 상담사 받으니까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희가 일할 때는 급여도 적었고 그리고 모든 조건이 그 남북하나재단에 못 비기. 그렇죠. 저도 남북하나재단에 들어가가지고 2011년부터 남북하나재단에는 탈북민이 몇 명이나 근무하시죠? 많아요. 지금도 많고. 예, 그래도 저희 콜센터 상담실은 2인 1조인데 탈북민 4명, 한국 분들 4명. 1대1로.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 와서 저도 지금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입학했거든요. 북한에서 대학 공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 너무나도 궁금하고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 좋은 혜택, 더 많은 혜택을 탈북민들에게 못 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나이 60대 때 2010년에 제가 10학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4년 동안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고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고 그렇죠. 못 따라가요. 당연히죠. 한국 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북한에 대해 잘 알고 많이 했다 해도 북한 땅에서 자란 우리만큼 잘할 수는 그렇죠. 역시. 예, 우리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과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 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때는 이 남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 그 선생님한테 넘겨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다가 답답해 막 이제 도대체 내 말을 알아도 못 듣는데 그저 탈북자 출신 없어요 그쪽에 좀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도 또 전화기 그래가지고 쌤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래 받아보면 별치 않은 거 말 한마디 상황 하나를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에피소드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오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허리는 언제 어떻게 다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달리는 기차에서 내 뛰어내렸는데 그때 다친 허리가 이제 그동안 괜찮더니 또 어찌 이렇게 그런 북에서 네. 여기 그래가지고요. 한국 선생님은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기차를 생각하면 그 문도 원래 안 열려. 북한에는 이렇게 순간 그렇죠. 그래서 아니 자동차도 아니고 기차에서 어떻게 뛰어내려? 기차에서 뛰어내리는데 내가 그럼 거짓말하는 거 같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기차에서 그죠. 한국 분들이 이해 안 가죠. 그래가지고 참. 그 좀 바꿔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아니 저렇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하겠다고 그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2인 1조로 있으면서 상대방이 못 가진 것들을 서로가 보충하면서 재밌게 공부를 썼어요. 그래서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상담 시스템은 정말 이상적인 근무 형태였고 저도 그때 상담을 하면서 정말 미국에서도 국제전화를 받아봤고 중국에서도 전화도 받아봤고 가끔은 이래 제가 2013년도부터 찾아가는 종합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 아시아 다 나가잖아요. 어. 근데 그걸 방송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단에 콜센터 전화로 와가지고 마순이 쌤하고 뭐 상담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선생님 근무 시간이 언제냐 물어봐 3시부터 뭐 몇 시 12시 뭐 까지라 이러면 그 시간에 국지전화가 다시 와서 제가 상담해 준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4년 그때 만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퇴직을 퇴직.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만두셨구나. 12명이 한꺼번에 우리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한 다음에도 거기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공채 프로그램이 그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그 공개 채용 그 전체를 다 가동할 수도 없고 갑자기 사람이 하나 없으면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와서 해주시면 안 되나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찾아주는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시 근무하기도 하면서 재단에서 종합상담센터 이게 몇 년까지 근무하신 거예요? 2014년 7월 달까지인데 그 아, 이후에도 10년 전이구나.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북하나재단에서 또 착한 사례 취재라는 사업 하나 했어요. 그거는 한국이 착한 사례라는 게 뭐 선하다 착하다 이게 아니고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사례를 취재해서 언론에도 내보내고 아, 동포사랑처럼 나오는 거? 사람도 아, 나오지만 이제 라디오, 뭐 TV 이런 데다 소개를 해서 뭐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다음에 사회 통합에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정원이나 하나원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 나가서 정착을 잘해서 성공하세요 이러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나보다 더 많은 탈북민을 대상을 하셨겠지만, 과연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 이제 뭐 정착 사례도 많이 하셨다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착한 사례 그 성공 사례들을 보면 다들 이 한국에 와서 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걸 다 극복해 가지고 한 회사에서 그래도 6, 7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한다. 그건 성공인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을 내도 그 사업을 하면서 물론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오랫동안 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 땅에 자리 잡고 이제는 남이 도움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정착 사례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에 도움은 안 돼도 네, 짐은 안 된다. 이게 그렇죠. 정착 사례구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그거 심사를 할 때마다 사람마다 물어보거든요.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그 기준이 뭔 것 같으냐? 당신이 생각했을 때 정착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남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또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렇죠. 나는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고 그래도 이 땅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갖춰놨을 때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으면 잘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하나 재단에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예민한 질문이에요. 네. 한때 그게 아마 5, 6년 됐을 거예요. 5, 6년 전일 거예요. 하나 재단 이사장을 탈북자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탈북민들 많이 시위도 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금이 편성된 건데, 왜 한국 사람 이사장을 하냐? 탈북자가 해야지. 그리고 아실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북 하나재단 예산이 유엔에서 그 기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유엔에서 우리 하나재단에다 맡겨온 거야.
근데 왜 너네가 한국 사람 이사장을 해먹냐? 탈북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